네, 광주 출신 박덕동 의원입니다. 언제나 해맑고 굉장히 잠시만요, 죄송해요. 방방이 안 들어졌어요. 박덕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은옥 국장님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대해주시고 그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리 앞날이 또 중요한 자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교육의 앞날이 우리 국장님 얼굴만큼 밝겠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년 반 돼갑니다. 1년 반. 그 1년 반 동안에 국장님 치적 한 가지와 또 잘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진 거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뭘까요? 네, 이제 존경하는 우리 박덕동 의원님께서도 늘 우리 학생들,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배려와 관심 늘 주시는 거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예술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주시고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부분 이제 사실 현장과 가장 밀접한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 국이고요. 특히 이제 유아에서부터 생활인권, 특수,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소외된 것, 어려운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의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없나 늘 이렇게 성찰하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 입으로 뭘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좀 쑥스러운 일이고요. 늘 그런 초심으로 늘 현장을 살피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잘한 거죠, 뭐. 그게 잘한 거예요. 좀 그러면서 좀 어렵다고 느껴진 부분은 뭐가 있던가요? 이제 부지런히 제가 좀 현장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이 되고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을까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뭐 병원학교도 제가 가보고 또 예술창작소 이런 것들도 다니면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특히 이제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의원님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성찰하고 찾아가서 미리미리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현장에 자주 가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이 많죠. 네. 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체육 특기생들 우리 학업수를 못 채워가지고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일자가 있는 모양이죠. 저는 자세히 몰라. 네, 수업 네,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그 선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 수업 일자를 채우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로 이렇게 이제 그 길을 택하고, 이제 어떤 학생들은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하겠다, 선수 생활을. 근데 이제 이 목표는 선수 생활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학교를 다니면서 선수 생활을 하는 학생이 선수 대회 가서 못 따라간다는 거야. 학교를 자퇴하고 선수 생활만 하는 학생을, 그 선수를 못 따라간다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은 자퇴를 하고 선수 생활만 전념하겠다는 친구들이 저희 지역구마에도 꽤 몇 명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따지면 꽤 많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현장에 직접 가보고 그런 것들을 애로사항을 들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학생이 체육특기생으로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한다 치더라도 학교를
그만두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는가. 근데 그 부분이 어제 이제 답하시기를 교육부에서 그 부분은 정해진 부분이라 우리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그거를 수업 일수를 뭐 감해주고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장의 그 재량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목표는 선수야.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학업은 해야 되겠지만 네. 워낙에 이쪽에 치열하다 보니까 학업 일수를 다 못 채우는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한 이해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말이지. 그럼 교육부가 지금 어제 아마 정책국장 답변처럼 네. 교육부가 정해진 룰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정해진 룰이 있다선 치더라도 현장에서의 문제가 도출되면은 그거는 교육부에 우리가 권고를 해서라도 또 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그 뜻이에요. 네,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생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부 지침도 있어서 아이들이 그 최저 학력 이상을 확보해야만 대회도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은 클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와 또 이 정책부서인 학교 건강과나 또 정책국장님과도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도 고민은 되더라고. 이게 무한 그 경쟁 사회에서 자기는 체육으로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선수로 성공을 하고 싶은데 목표가 뚜렷한데 이걸 공부를 하라고 잡아둔 것은 좀 그 앞길을 막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또 전혀 기본적인 일반 교양도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선수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또한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은 올바른 일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답은 개인적으로 못 내고 있습니다만은 고민은 한번 해야 될 부분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그 스카우트 그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 자꾸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그 왜 그런가요? 스카우트 부분은요, 학교에서 이제 봉사활동 단체나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일정한 공동체성이나 이런 거 함양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네.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 부서를 담당해서 지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왜 없죠? 그 지도교사 가산점이 없어졌습니다. 그걸 가산점을 없애가지고 그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 사라지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 교육이 중요한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가산점을 교사들에게 반드시 주어서 그 일이 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공동체성 함양을 위해서는 전체 교육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담임 교사들과 학생들이 같이 이루어내야 되는 가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수를 통해서 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런 결과를 내니까 이게 없어지는 이 교육이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지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없앤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게 보니까 이게 수양과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인 단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스카우트에 대한 정의가 그리고 뭐 우수한 운동선수, 연예인, 특수 기술자와 같은 인재를 물색하고 발탁하는 일 이거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스카우트는 사실 선별적 그런 특혜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보편적 특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아이들이 그런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스카우트 활동은 일부 아이들에게 국한된 활동이 있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결국은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일이 이루어진 건 또 사실이잖아요. 우리
학부모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학부모 교육,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언론적으로는. 학부모 교육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분들이 그 교육을 받더라고요, 결국은.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점차 이제 다 받는 쪽으로 확산해서 가기를 지향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근본 취지가 맞으니까 그렇게 선별적이 나중에 확산이 되도록 하는 유도는 필요할지언정 이 자체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아니 이제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 그 일선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걸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지. 아무 자기 본인한테 득도 안 되는데 이걸 왜 힘들게 해야 되냐. 근데 교육을 꼭 그 교육자의 양심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또 심지어 그렇다고 치면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이거는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오늘의 화제를 좀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뭐 천상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고민 좀 해주십시오. 두 가지. 네, 이상입니다.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타주 이진호입니다. 예. 그 오전에도 이제 항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그 융합과 교육원장님, 여기 부설이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게 맞죠? 네, 융합과 교원상 이태원입니다. 예. 영재교육원. 네, 부설 영재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주로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저 위주로 하나요? 지금 전에는 이제 그 융합교육까지 포함했다가 작년부터는 그 로봇반하고 소프트웨어반만 이렇게 2개 반씩 초중등 각 1개 반씩에서 4개 반 8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재라는 것은 그 학생들이 저기에 이제 영재성을 발굴해서 한 거죠? 저게 이제 영재성 발굴보다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어쨌든 일반 학생들도 관심이 있으면 네, 일반 학생들도 관심이 있으면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 선발에 의해서 이제 그 영재반을 편성 운영을 했고요. 자,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 그 창의유학 상상서라고 해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 없이 수많은 학생들이 모두 이제 가능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에 학교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 과목이 좀 너무 특정화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영재교육원은 이제 저희 부설 영재교육원은 이제 경기도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요. 각 교육지원청에도 영재교육원이 있고, 학교에도 학교 단위 영재교육 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그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교육과 김선희 장학관님, 예, 제가 좀 전에 얘기는 들었지만 오늘 마무리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무슨 말씀인가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장애인 이동식 리프트 그 부분이 지금 설치가 이제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게 특별한 뭐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죠. 제작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 그 휠체어 리프트 특별한 제작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항으로는 1.4m 곱하기 1.4m 중간만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경사형 이 리프트의 경우는 경사형의 경우는 받침판 유효 면적이 꼭 0.3m 이상, 길이 1.05m 이상이어야 되고요. 수직형 이제 유효 바닥 면적 꼭 0.9m 이상, 깊이 1.2m 이상. 그리고 휠체어 상태로 탑승이 가능한 구조여야 되고요. 또 앞에 이제 다른 이런 물건들이 있다면 감지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내부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은 있는데 네.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그 제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K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죠. 인증제도는 없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의원님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이동식으로 설치했을 때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이 승강기 설비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전점검이나 안전인증 절차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법령 개정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위험성을 감안해서 그 11월 3일 이제 학교에 불가피한 그 장소가 너무 좁아서 도저히 설치가 안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동식 설치하지 않고 고정식 설치를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일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이제 결국은 안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또 그러고 이게 그 설치를 해놓고 그런 것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되고 해서 나중에 방치되면 예산만 차라리 낭비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이번에 처음 이런 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온 것들을 잘 더 수집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난번에 자료를 누가 요구를 해서 이제 받아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염려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내년에 예산은 많이 올렸어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 의원님께서 많은 저희 특수교육 쪽에 관심 가져주시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 않게 그쪽에 수장으로 계시니 우리 전체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 조은호 국장님,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알지를 못하는데 이게 그 예산이 많이 감축된 것들이 있어요. 교육 예산이. 특히 위센터 예산이 오히려 지금 감축이 됐나, 아니, 뭐 많이 감축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늘어나야 될 상황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런 부분은 적게 돼 있나요? 근데 현장에서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위기학생 관련해가지고 관심들이 많은데 그 예산이 뒷받침이 많이 덜 되고 있다. 저희가 위센터 관련해서는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위 클래스도 운영을 더 확대하려고요. 200개국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나요? 네네. 네.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예산도 지금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뭐 이건 크게 뭐 애당초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 하고 근데 어쨌든 이 위기 학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고민들이 크거든요, 지역에서. 근데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또는 그렇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상담사 이런 배치 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또 대두가 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드리더라도 그거는 제가 대략적인 얘기라도 확실한 그 팩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리면 3차 추경에서 저희가 24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위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상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주도 자유학계 활동 내실화 지원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확 줄은 건가요? 교육부 특교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교가? 네. 줄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이렇게 확 줄어들 수 있나요? 특교가 완전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특교가